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누브홀딩스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이 종목 갑자기 폭등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냥 단순히 테마 한번 붙고 끝날 종목인지 아니면 진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누브에게 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배터리 집합 운용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도 있었고, 유럽 쪽에서는 기존 합작사를 정리하면서 기술 라이센스 구조로 재편했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숫자만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시장은 이런 뉴스를 다 묶어서 이 회사 뭔가 하네 하고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가가 3배 가까이 튀어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인 대호재냐? 그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철저히 뉴스와 이벤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누브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V2G 플랫폼 회사입니다. 전기차를 그냥 충전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차량 배터리 전기를 전력 시장에 공급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학교, 버스 같은 공공 플릿, 그리고 상용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걸 전력망에 묶어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따냈고, 일본에서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전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충전기 뒤에서 돌아가는 전력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먼저 미국 공공조달 플랫폼에서 누브가 다시 한번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건 당장 매출이 확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공공입찰 시장에서 계속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럽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합작사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지분을 EDF 측에 넘기고 대신 기술 라이센스 구조로 전환해서 현금도 확보하고 운용 부담도 줄인 셈이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를 하나 끊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일본 뉴스가 터집니다. 일본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고압 저장 배터리를 하나로 묶어서 전력시장에 참여시키는 계약을 누브재팬이 따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전기차만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고정식 배터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가 일본 지방도시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실질적 운영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자, 비슷한 맥락에서 덴마크에서도 3건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각각 2메가와트 규모로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결국 누브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라서 회사가 전기차 충전에서 배터리 저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숫자들도 좀 공개됐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영업비용이 많이 늘어난 탓인데 회사는 그 와중에 자금 조달을 해서 현금을 조금 채워넣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상장 유예도 받았는데 2025년 말까지 주가와 자본 요건을 맞추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죠. 자, 그럼 왜 주가가 폭등을 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펀더멘탈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뉴스가 여러 개 겹치면서 단기 모멘텀이 터진 겁니다. 바로 일본 계약, 덴마크 프로젝트, 유럽 재편, 실적 발표, 그리고 나스닥 상장 관련 이벤트까지 이게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공매도 커버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튀어 올랐던 거죠. 여기에 페니즈 특유의 얇은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200% 이상 단기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되돌림도 그만큼 빠릅니다. 페니즈 패턴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추세에 따라가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고 뉴스 기반 단기 트레이드 정도만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매출은 아직 1분기 기준으로 10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고 성장률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총 마진은 나쁘지는 않은데 비용이 너무 빠르게 늘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금도 100만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 추가 자금 조달은 언제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업은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넓어졌지만 어느 한 곳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미 찍힌 건 아닙니다. 이걸 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스토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숫자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은 지금 누브는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스토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한 거고 그게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정말로 큰 사업 규모로 이어지느냐, 그건 앞으로 1년 동안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단기 트레이딩이냐 중기 스토리 투자냐, 이걸 먼저 구분하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스토리는 좋아지고 있지만 숫자와 현금 흐름은 아직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더보기란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누브 홀딩스를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